노후 NG의 채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귀티나게 보이는 노후 식습관에 비밀과 질병에 좋은 건강 식단까지 얻어가실 거예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서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식단 관리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서 식습관과 영양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 들수록 식습관 관리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 활력, 심지어 수명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꼭 건강 챙겨가세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저는 25년간 노인 영양학 전문가로 일하면서 8,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무려 47%가 영양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만성질환 발병률이 38% 낮고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6세 김영호 할아버지 가명는 평생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살았는데 심장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식습관을 바꾸셨다고 해요. 그 결과 1년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축구를 할 정도로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분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나이 들수록 왜 식습관과 영양 관리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지 실질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건강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영양 요구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감소합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기초대사율은 약 3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쉽다는 뜻이죠. 둘째,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변화하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셋째,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단백질 필요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넷째, 갈증 감각이 둔화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각과 후각이 변화합니다. 맛과 향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식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무조건 젊은 사람들처럼 식사량을 줄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이 노인은 오히려 단백질과 비타민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영양 균형을 맞추니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매일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로리는 줄이되 영양소 밀도는 높여야 합니다. 즉, 적은 양으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증가하는 영양소는 단백질 근육량 유지를 위해 젊었을 때보다 20-30% 증가, 칼슘과 비타민 D 뼈 건강을 위해 10-20% 증가, 비타민 B12 흡수율 저하로 25% 증가, 식이섬유 소화 기능 유지를 위해 5-10% 증가. 반면 나트륨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영양 결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단백질 결핍입니다.
노년층에 약 40%가 권장량보다 단백질을 적게 섭취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감 소증을 악화시키고 면역력 저하, 상처 치유 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결책은 매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저지방, 유제품, 콩류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고기를 씹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진 고기나 생선살을 활용하거나 양질의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와 칼슘 결핍입니다. 이는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에서도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 결핍되기 쉽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동훈 할아버지 가명는 갑자기 늘어난 골절로 병원을 찾았다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뼈가 마치 90세의 노인의 뼈와 같다고 하셨어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매일 20분씩 햇빛을 쬐는 생활을 시작했죠. 2년 후 검사 결과 뼈 밀도가 놀랍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골절 걱정 없이 등산도 즐기고 있어요. 해결책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짙은 녹색 채소를 섭취하고 매일 15-20분간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비타민 B12 결핍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서 B12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B12 결핍은 빈혈, 신경 손상,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B12가 풍부한 육류, 생선, 달걀, 강화된 시리얼 등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완전 채식주의자인 경우에는 B12 보충제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수분 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년층은 갈증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 변비, 요로 감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매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며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섯째,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이며 변비 예방,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해결책은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콩류,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씹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갈아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에 최적화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노년기 식단의 황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전체 칼로리의 20-25%, 건강한 지방 30-35%, 복합 탄수화물 40-45%. 하지만 단순히 비율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품은 생선, 두부, 콩류, 저지방, 유제품, 닭고기, 달걀 등 다양하게 선택하세요. 지방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은 불포화 지방을 중심으로 섭취하고 버터나
기름진 고기의 포화 지방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흰쌀이나 밀가루 제품보다는 통곡물, 고구마, 호박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또한 색깔별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식물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영 할머니가 먹는 무지개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밥과 국, 몇 가지 반찬만 먹었어요. 딸이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식단을 바꿔주었죠. 빨간 파프리카, 주황색 당근, 노란 호박, 초록 브로콜리, 보라, 양배추 등을 매 끼니 조금씩 먹게 되었어요.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식단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식사 계획을 세웁니다. 주간 메뉴를 미리 계획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기 쉽고 식품 구매와 준비도 효율적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량 조리를 합니다. 수프, 찌개, 반찬 등을 미리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매번 요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한 그릇 식사법을 활용합니다. 밥그릇에 곡물, 단백질, 채소를 함께 담아 먹으면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합니다. 넷째, 부드러운 식감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치아 문제가 있는 경우 음식을 잘게 썰거나 믹서기로 갈아서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섯째,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하루 3끼 대신 4-5회로 나누어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효율적입니다. 아침 통곡물죽, 삶은 달걀 김치 과일, 간식 그린 스무디 또는 견과류, 점심 현미밥 생선구이 다양한 나물 된장국, 간식 과일 요구르트, 저녁 콩국수 또는 두부 샐러드 온갖 채소. 이러한 식단 구성법은 단순히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신체 건강은 물론 인지 기능 유지와 우울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식욕 저하로 고민하십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고 약물 부작용, 우울감, 신체 활동 감소 등이 식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식욕이 없다고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영양 불균형은 더 큰 식욕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면역력 약화, 근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지 가명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1년간 식욕을 잃고 체중이 15kg나 감소했습니다. 음식이 다 맛없게 느껴졌어요. 그냥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감기도 자주 걸렸죠. 그러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식사 습관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강화했더니 점차 식욕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체중도 회복되고 건강 지표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욕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의 맛을 강화하세요. 단,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레몬즙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 환경을 개선하세요. 밝은 조명, 예쁜 식기, 좋아하는 음악 등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사회적 식사를 늘리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 친구와 함께 먹을 때 식욕이 증진됩니다. 넷째,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식욕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섯째, 작은 그릇에 예쁘게 담아 제공하세요. 큰 접시에 담긴 많은 양의 음식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액체 형태의 영양 보충을 고려하세요. 수프, 스무디, 과일 주스 등은 식사보다 부담 없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없을 때는 소량이라도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와 건과일을 섞은 간식,
그릭 요구르트에 과일과 꿀 곁들이기. 달걀을 넣은 채소 수프. 두부와 채소를 넣은 부드러운 죽. 우유나 두유를 넣은 과일 스무디. 식욕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식욕 저하를 경험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약물 조정이나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질환별로 적합한 식이 요법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가장 흔한 만성 질환별 맞춤식이 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저염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오지나트륨 2000mg 이하로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식품.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 칼륨 풍부 식품. 마늘, 양파, 샐러리. 등푸른 생선.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피해야 할 식품. 짠 젓갈, 장아찌, 김치 등 염장식품.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짠 스낵류. 통조림 수프, 소스. 서울에 사시는 홍미숙 할머니가 먹는 고혈압 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이 싱거우면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염식을 시작하고 3주 정도 지나니 미각이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짠 음식이 먹기 힘들어요.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는 법을 배웠고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당뇨병에 좋은 식품. 통곡물 현미, 귀리 등. 채소 특히 녹색 채소. 콩류, 렌틸콩. 지방이 적은 단백질 식품.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피해야 할 식품. 백미, 흰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은 간식, 음료. 과일 주스. 가공식품. 튀김 음식. 대전에 사시는 강영수 할아버지가 먹는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식이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못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양사와 상담하여 완전히 끊지 않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밥을 짓고 밥 양은 줄이고 반찬 가짓수를 늘렸어요. 특히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기 시작했더니 식후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1년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3%로 떨어졌어요. 셋째,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지방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식품.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와 씨앗류, 콩류와 두부, 섬유질 풍부한 채소, 과일. 피해야 할 식품. 붉은 육류, 버터, 마가린, 치즈, 크림 등 고지방 유제품.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넷째,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식품. 저지방 우유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콩류. 짙은 녹색 채소. 견과류. 피해야 할 식품. 과도한 소금 섭취. 과도한 단백질 섭취. 카페인 과다 섭취. 탄산음료. 각 질환별 식이요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개인 맞춤형 영양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 영양사나 보건소의 영양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입니다. 일부 약물은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녹색 채소, 고혈압 약과 자몽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식이 제한에 대해 상담하세요.
이제 영양 지식을 실제 식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요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약해지고 오래 서 있기 힘들거나 기억력 감퇴로 조리 과정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먼저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에 힘이 없는 경우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있는 도구들, 전동캔 오프너, 가벼운 냄비와 팬 등을 활용하세요. 또한 앉아서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작업대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임경숙 할머니 가명는 관절염으로 요리하기 어려워지자 손자의 도움으로 주방을 개조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손자가 특수 주방, 도구와 앉아서 요리할 수 있는 작업대를 마련해줬죠. 이젠 다시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았답니다. 특히 손잡이가 두꺼운 주방 도구들이 정말 편해요. 다음은 조리 방법을 단순화하는 팁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대량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프, 찌개, 조림 등을 대량으로 만들어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매일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한 냄비 요리법을 활용하세요. 고기, 채소, 곡물을 한 냄비에 넣고 끓이면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셋째, 전기밥솥, 슬로우 쿠커, 압력솥 같은 자동 조리 기구를 활용하세요. 재료만 넣어두면 알아서 조리되어 편리합니다. 넷째, 식재료 손질을 미리 해두세요. 채소는 씻어서 잘라두고 고기도 조리하기 쉬운 크기로 미리 손질해두면 좋습니다. 다섯째, 조리법을 간소화하세요. 복잡한 레시피보다는 익숙하고 간단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양 밀도를 높이는 조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를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스프, 찌개, 볶음밥 등의 다양한 채소를 넣으면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둘째, 단백질을 매 끼니 포함하세요. 국에 두부를 넣거나 밥에 콩을 섞거나 달걀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백질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활용하세요. 볶음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리는 식으로 좋은 지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파, 후추, 카레 등으로 맛을 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리법에 주의하세요. 튀기는 것보다는 굽기, 찌기, 삶기 등의 방법이 영양소 보존에 좋습니다. 이제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영양 닭죽, 닭가슴살, 현미, 다양한 채소를 넣은 부드러운 죽. 2. 삼색 두부 샐러드 두부, 토마토, 오이, 당근을 섞어 올리브유와 약간의 소금으로 간한 상큼한 샐러드. 3. 견과류 잡곡밥 현미에 다양한 잡곡과 견과류를 넣어 영양가와 식감을 높인 밥. 4. 고구마 계란찜 고구마와 달걀을 섞어 찐 부드러운 디저트 겸 간식. 간편하게 조리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것도 즐거운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품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식중독으로 끝날 수 있는 일도 노년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첫째,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시력이 좋지 않다면 돋보기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둘째, 냉장, 냉동식품은 장보기 마지막에 구매하고 빠르게 집으로 가져가세요. 셋째,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통조림이 부풀어 있는 경우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넷째, 가능하면 소량씩 자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은 오래 보관할수록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다음은 식품 보관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청소하고 오래된 음식을 정리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윤명자 할머니 가명는 식중독 경험 후 식품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남은 음식을 너무 오래 두고 먹었다가 심한 식중독을 겪었어요. 3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죠.
그 후로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마다 포스트잇에 날짜를 써서 붙여두고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정리하는 날을 정해뒀어요. 또 남은 음식은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조리 방법입니다. 첫째, 조리 전후 다른 식재료를 다루기 전에 항상 손을 씻으세요. 둘째, 도마와 칼은 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날고기와 채소는 반드시 다른 도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육류는 중심부 온도가 75씨 이상 되도록 충분히 익히세요. 온도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넷째, 장시간 실온에 방치된 음식은 겉모양이나 냄새가 정상처럼 보여도 섭취하지 마세요. 다섯째, 시력이 좋지 않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타이머를 활용하여 조리 시간을 관리하세요. 식품 안전 관리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부주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식습관과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부터 다음 주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 그 다음은 채소 가짓수를 늘리는 것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김영호 할아버지 가명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식습관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다 보니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과 건강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즐겁게 먹으면서도 영양가 있게 식사하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를 골라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또는 추가하고 싶은 노년기 영양 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필요한 운동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